이거 뭐 식사 중이신데. 어. 물 드시는. 왜 그래? 쓰러지셨어요. 아니, 아이고. 어머,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돌연 음식을 먹다 쓰러진 한 남자. 한시라도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남자는 위급한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이야, 얼마 전. 그래. 어떡해요? 아우, 빨개지잖아요. 종업원이 발견하고 앞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종업원이 먼저 뛰어나. 앞에 있는 사람들 좀 당황해가지고. 아, 그래, 가만히 있는. 순간적인 일이니까. 소방관이 급대원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어 나 마치. 와. 아니 소방관은 이제 밥 먹으러 왔었나? 그랬나 봐요. 야, 아니, 네, 우리도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잘못 삼키면 그 목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그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진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정말 운명처럼 그 소방관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건 수첩 돌발 퀴즈. 소방관이 이 남성에게 취한 응급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하면 늦으니까. 뭐야, 60초에. 공개하면 늦으니까 그 신속한 응급 조치를 보여준 홍승혜 소방이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희 구급대는 완전 기도 폐쇄라 생각되어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도 폐쇄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인리법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범 보이겠습니다. 가시죠. 기침과 발성이 약해지거나 완전 기도 폐쇄의 증상이 보인다면 환자분 뒤로 하인리법을 하러 위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 다리 사이에 구조자 다리를 한쪽을 넣고 나머지 한쪽은 몸을 지지합니다. 배꼽, 중간 사이에 압박점을 탁고 주먹진 손을 엄지손가락이 환자 쪽으로 향할 수 있게 나머지 손은 주먹진 손을 감싸서 후 상방 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하인리법 응급처치를 많은 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당하지 마시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119 구급차를 이용한 기도 폐쇄 응급 환자가 무려 2,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일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기도 폐쇄 환자에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떡 먹거나 밥 먹거나 하다 씹다 보면은 잘 막혀요. 딱 막혀서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어떡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네. 그 혼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야,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 그걸 알려줘야 돼. 네, 명치하고 배꼽 사이 그 중간 부분을 그 의자나 책상 같은 그 모서리에다 대고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애기들은 맞아. 애기들 막 무조건 이제 입으로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 이물질에 의한 그 기도 폐쇄는 주로 그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어린이의 경우 성인들과 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9세 네.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런데 1세 이하 영아의 경우는 하임리법이 좀 다릅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목, 턱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뒷목을 잡은 다음에 양 다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도록 한 다음에 이 머리가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손날을 향해서 강하게 한 5회 정도. 거기, 셋, 넷, 다섯. 400이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자세 바꿔서. 뒤집어가지고 자세를 바꾼 다음에 요 손가락 2개 있잖아요. 네. 손가락 2개를 가지고서는 요 양 가슴 사이 중앙에서 약간 밑에 4cm 정도 내려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또 5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아가 이제 목에 걸린 이물질이 뱉어낸다든가 아니면은 소방관이 올 때까지 이걸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하임리히법을 숙지한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 네.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출동. 골목길이야? 우리 가정집? 저기 농가. 논산 가는 길에 있는 방동. 논산 가는 길에. 집에 들어오네요. 집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너 할머니가 또 네, 가족 아들하고 예, 같이 맞추시고 이제 아버지 아들 같이 보이죠.
그냥 일 잘 이거군요. 끝내고 이제 두 분이 들어가. 당연히 그 추측하기가 어려울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 그냥 그러게. 한가로워 보이는 농가인데. 그 일 끝나고 들어오시고. 같으시고. 아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들 같아요. 뒤에 할머니 들어오고. 뭐야? 도둑이야. 그냥 나가는데? 할머니는? 이분이 진짜 주인이셔. 할머니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아,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네. 어르신 댁에서는 여러 번 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네네.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렇다 보니까 꼭 잡고야 말겠다 하고 무려 7대의 CCTV를 설치를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범인은 그날 이곳에선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 과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당시 현장에 나간 경찰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르신이 밭에 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충망이 열려 있고 수상한 것을 느껴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다음 날에도 바로 인근에서 현금 150만 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바로 같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문단속을 꼭 잘 하셔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범인은 그날 그 점을 노렸는데요. 그 이런 시골 분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절도를 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축산물 같이 이제 도난당하는 사건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만 빈집털이범의 그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 귀중품이나 현금을 도둑이 들어와도 찾을 수 없는 곳, 정말 의외의 곳이다라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도둑이 들었다. 그럴 때 현장을 이제 변형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는 제가 또 출동을 해요. 그렇죠. 수사 경찰. 지문.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범인이 그 들어온 입구, 네. 출입문이라든가 창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서는 그대로 둬야 돼요?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과학수사 요원을요. 빈집 걱정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경기사건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